안녕하세요. 저는 트리플 A 프로젝트 5기 기효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 프로젝트 얘기는 하연 씨가 다 할 것 같고, 여정 얘기는 도훈 씨가 다 할 것 같고, 그럼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?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. 내 얘기가 너무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? 우리가 너무 무탈하고 약간 순탄하게 자전거 횡단을 마무리해서 이게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? 아니면 저는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시선을 안 끄는 이야기였다거나 이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시면 어떡하지?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없던 일을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부풀리거나 꾸며내기보다는 그래도 제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10분간은 그냥 정말 제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 횡단 전에 나는 왜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는가?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는가? 마지막으로는 횡단을 마무리하고 나서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? 그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이제 이거 첫 번째 사진 제 어릴 시절인데, 저 어릴 때는 되게 꿈이 많았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꿈이 바뀌었어요. 제가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, 저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, 이렇게 되게 학교에서도 좀 튀는 아이이긴 했어요. 좀 그랬는데,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너 뭐 하고 싶어? 이러면 대학 가고 싶어요.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처음엔 너무 즐거웠어요. 자유롭고 새로운 사람들만 잔뜩 만나고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단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.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, 이게 제 사진은 아니지만 2016년에 진행했던 이제 길거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알리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시민분들께 월간 후원을 받는 일이었어요.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남을 설득해야 하잖아요. 사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매달 누군가에게 10,000원, 20,000원, 30,000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러려다 보니까 뭔가 제가 더 많이 알고 제가 더 깊게 공감하고 내 일처럼 생각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었고, 그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알바만 잔뜩 하고 동아리 활동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나도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겠구나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회사는 생각보다 튀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, 제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어쩌면 회사는 이게 너무 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이제 좀 덜 다듬어진 부분을 둥글게 좀 다듬어서 좀 이렇게 깎아내려가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, 저는. 근데 이제 친구가 이 프로젝트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? 라고 했고, 저는 갑자기 뭐가 딱 꽂혀가지고 아무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. 한 하루 정도 깊게 고민해보고 하루 정도 지원서 쓰고 다음날 바로 냈던 것 같은데, 사실 저는 그때 4학년이었고 온전히 2달 반이라는 시간을 한국 이외의 다른 땅에서 남을 위해 알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달려야 했었고, 준비 기간까지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남을 위하여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따르는 일이잖아요. 그리고 굉장히 미국 횡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생각하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결정했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.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 먼저 하자. 그래서 취업 물론 급하죠. 저도 이제 돌아가면 다시 내일 바로 공항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서 급한 일 준비 많이 해야 하죠.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.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다시 묻혀버리고 다시 되풀이되기 마련이잖아요.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조금은 고민했지만 그래도 망설임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너무
늘 짧게 하고 지원했던 탓인지 막 팀원들도 미국 갈 수 있겠냐 이런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제가 막 그렇게 체력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엄청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겁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있겠냐, 체력도 안 좋고 겁도 많아서. 근데 제가 뉴욕에 왔어요. 어떻게? 그리고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. 이제 제가 겁먹었던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리자면, 저는 첫 번째는 로드킬. 그 길에 로드킬이 너무 많아요. 저 한국에서 로드킬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하루에 막 20마리씩 죽어있는 동물들 보니까 저는 그 동물들 죽은 눈이랑 이렇게 입을 벌리고 죽는 동물들 마주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맨날 이렇게 고개 이렇게 돌리고 갔던 기억이 있고, 또 이렇게 비 많이 내리는 날에는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. 그래서 한참을 막 숨 막고 지나갔던 기억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트럭이 저희 고속도로 갓길에 달리다 보니까 트럭이 엄청 크잖아요. 저는 그렇게 큰 트럭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트럭이 지나가면 바람도 엄청 불고 게다가 소리가 너무 커서 뒤에서 하연 씨가 맨날 귀를 제가 이렇게 막고 지나간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트럭도 무서웠고, 또 하나는 이제 서부 쪽은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앞에 도훈 씨 있고 뒤에 하연 씨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평선이 모두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앞에 있는 지평선이 막 계속 가도 안 가까워지는 거예요. 앞에 산이 있으면 산이 막 2시간을 가도 안 가까워지는,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갇힌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,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, 제가 뭐 이렇게 별것도, 어떤 분들은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완주를 했냐, 그러면 딱 제가 한 단어를 생각해 왔어요. willpower. 근데 이게 제가 원래 willpower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서 나타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의지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첫 번째는, 아직도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고 여성인권 운동가로 나는 아직도 싸우기 좋은 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, 그리고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팀원들,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런 의지력을 갖고 미국 횡단을 마무리해 줄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한인분들 얘기를 하면, 저는 경제학과니까 항상 배운 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거였어요.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도 있구나,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,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을 빼고 나를 라이드를 시켜주고 그냥 다짜고짜 전화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하루만 재워주실 수 없을까요? 근데 당연하죠, 제가 알아볼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, 막 야, 밥 사려고 줄 섰다, 이거 뭐 힘들게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게 그냥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를 달리는 이상한 사람들인데, 그냥 갑자기 한국에서 와서 LA부터 뉴욕까지 갈 거예요,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잘 해주실 수 있을까, 너무 신기했고, 그래서 이에 대해 이제 보답해야 될 게 뭘까.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하게 뉴욕까지 완주해야겠다. 그리고 나도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겠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인들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많이 몰라요. 그런데도 이 문제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세요. 앞에 말했다시피.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 행어가 부러진 날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호스트 집에 가게 되는데 원래 만석이었는데 저도 부서졌으니까 저희도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에 오랜만에 막 대가족이 모여서, 4팀이 모여서 이제 그 마당에서 얘기하는데, 저희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우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는 왜 이 문제를 몰랐을까, 너무 부끄럽다, 그 어린 애들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,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진심인 게 느껴져서. 그런 일도 있었고, 미국인들은 되게 허그를 많이 하잖아요, 인사로. 그래서 허그를 하는데, 너희 정말 큰 일, 중요한 일 하는 거야, 너희 꼭 완주했으면 좋겠어, safe trip, 이렇게 얘기하면서 허그를 하는데 이렇게 가슴이 맞닿을 때 진짜 심장이 울리는 느낌? 정말 내가 위로받고 응원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팀원들, 제가 사실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정신없죠,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정신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잘 챙겨주고 저 아플 때 속도도 같이 맞춰주고,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.
그래서 이제 어떻게 안 싸웠는가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아직 존댓말을 쓰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무슨 사고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. 막 타이어 터지면 아까 말했다시피 막 하루에 막 4번도 터지는데 야 뭐 나중에 한국 가서 바이크샵 차리면 잘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웃거나, 뭐 철조망 넘어가야 될 때 뭐 되게 뭐 누가 철조망을 그렇게 넘냐면서 막 사진 찍어주고, 그리고 막 길 막혀서 돌아가야 될 때도 소리는 질러요. 이렇게. 그런데 이제 입은 다들 이렇게 웃고 있는, 이렇게 웃으면서 상황을 잘 넘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도훈 씨는 맨 앞에서 지도 보면서 대장 역할 하느라 되게 힘들었고, 하연 씨도 팀 리더로서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서 힘들었을 텐데 저는 아무런 중책을 맡지 않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팀원들한테 되게 고맙다 이런 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었고요. 횡단을 하고 나서 한 하루 전부터 되게 우울했어요. 내가 2달이나 하루에 10시간씩 자전거를 탔는데 전 정말 하나도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2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, 심지어 살도 안 빠지고, 그래서 2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자전거를 탔는데 이렇게 그대로일 수가 있지? 이런 생각도 들고,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, 이 자전거 횡단하면서 위안부 문제 알리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끝났네? 그럼 나 이제 뭘 해야 되지? 이런 생각도 들고, 뉴욕에 가자마자 이제 개강해야 되고, 뭐 나만 너무 바쁘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래서 되게 우울했는데 뉴욕에 완주를 해도 완주한 것 같지가 않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어제 이제 좋은 기회로 뉴욕 야경을 보게 됐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한참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여기 왜 왔을까? 내가 여기 어떻게 왔을까? 근데 왜 왔냐? 저는 그냥 제가 스펙을 만들고 싶어서, 내가 미국 횡단하고 싶어서 여기에 온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으면 뉴욕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린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으니까. 그래서 결론은 내가 조금이나마 할머님들의 행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할머님들이 이번 세상에서 아니면 다음 세상에서라도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, 제가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으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, 이번 횡단에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핸드폰에 항상 이걸 붙여놓고 다니거든요.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거 배경화면이에요. 그래서 어제 나보다 발전했나요?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 글귀를 갖고 다니는데, 한국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. 내가 어제보다 발전하지 못한 것 같고. 그런데 이제 미국 자전거 횡단을 할 때는 많은 사람,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기도 하고, 어쨌든 제가 어제보단 자전거를 잘 타잖아요. 어쨌든 제가 어제보다 자전거 타고 많이 갔고,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용기를 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, 사실 힘든 일이 이제 다 미화돼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웃으면서 넘겼던 거,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신감이 돼서 내가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, 역경을 만났을 때, 고난을 만났을 때 조금이나마 이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면서 횡단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받았던 사랑과 용기와 자신감,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조금은 그냥 우리가 자전거 펑크 났을 때 웃으면서 넘겼던 것처럼 그렇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어요.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고대하면서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